CCTV까지 공개됐습니다. 포옹, 키스, 그리고 사실상 동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들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숙행은 말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할까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물증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동정도, 팬심에서 나온 쉴드도 전부 내려놓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을 놓고 이 논란을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십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 반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상간소송 제보였습니다. 20년차 가정주부라는 한 여성의 제보였고 그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 호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여행을 취소하고 외박을 반복했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특정 여성 트로트 가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행사장까지 동행하며 사실상 연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논란을 결정적으로 키운 것이 바로 아파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장면이 아니라 포옹과 키스, 반복적인 스킨십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친구 관계라는 해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과연 무슨 변명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더 논란이 커진 이유는 숙행의 초기 대응 태도였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관계를 확인했을 당시 숙행의 반응은 사과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선을 그었고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내에게 법적 압박으로 대응한 셈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숙행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에 출연 중이라는 점, 부모님이 아프다는 사정, 한 번만 봐달라는 호소까지 등장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경하던 태도가 증거와 법적 절차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다면 왜 태도가 증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숙행 측이 내세우는 억울함의 핵심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의 남성이 스스로를 이미 이혼한 싱글이라고 소개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숙행은 그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으며 단순한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진지한 전제에서 교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야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숙행은 스스로를 불륜의 가해자가 아니라 기혼 사실을 숨긴 남성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특히 아내가 직접 연락해 기혼 사실을 알린 이후의 행동까지 포함해 본다면 이 억울함 주장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숙행은 언제부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 타이밍 하나로 억울한 피해자라는 주장과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사자라는 평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정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남성의 아내가 직접 숙행에게 전화를 걸어 기혼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서문도 추측도 아닌 법적 배우자가 본인 입으로 직접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동거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이어졌고 아파트 CCTV에는 포옹과 키스, 반복적인 스킨십 장면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주장과 달리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물증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이 3월 시점 이후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배우자가 직접 기혼 사실을 알렸음에도 만남이 지속됐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알고도 눈 감은 책임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후의 만남은 더 이상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간소송을 성관계가 입증돼야 성립되는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혼인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CCTV가 갖는 파괴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에는 키스 장면이 등장하고 포옹과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친구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영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이 정도 수위의 스킨십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상황에서 법정에서 친구 사이였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CCTV가 공개되는 순간 친구라는 단어는 사실상 법적 생명력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숙행이 주변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가장 큰 공포는 현역가왕 3위약금 문제였습니다. 방송 출연 중 하차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이미 2달 이상 녹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숙행은 단순한 초반 참가자가 아니라 상당히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번 시즌을 통해 재발견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존재감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출연자에게 실제로 위약금이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미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숙행이 말한 위약금 공포는 정말 현실적인 위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이었을까요? 위약금이 진짜 문제였다기보다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이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숙행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아내가 내용 증명을 발송한 시점은 9월이었고 현역가왕 3 출연 결정과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된 시점은 10월이었습니다. 즉, 숙행은 이미 상간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한 셈입니다. 이 타이밍은 단순히 불운했다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돼 있던 일이었고 시간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를 두고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필연에 가까웠다고 보는 시각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알고도 출연했고 알고도 무대에 섰으며 알고도 대중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책임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숙행은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과의 형식을 취했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책임을 지는 듯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 하나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하차를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진실은 아직 남아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의 대응은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MBN 제작진은 2회 방송에서 숙행의 라이브 무대를 통편집하기로 결정했고 팀전 풀샷이나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등장한 리액션 장면 등 일부 불가피한 컷만 제한적으로 남기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편집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이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방송사는 더 이상의 논쟁을 원하지 않았고 시청자 정서에 대한 판단 역시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로는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지만 화면에서 사라진 순간 방송사는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숙행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통상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가출과 동거 정황, 반복적인 스킨십이 담긴 CCTV, 그리고 배우자의 직접적인 항의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숙행에게도 방어카드는 존재합니다. 문제의 남성을 상대로 기망, 즉 혼인관계를 숨기고 속였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이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소송이 숙행의 책임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남성의 거짓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판단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책임 전가는 가능할 수 있어도 본인의 책임이 사라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CCTV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었고 법적 배우자와의 직접 통화가 있었으며 동거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방송 출연은 강행됐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어떤 책임이 따라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법원보다 먼저 대중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순간,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굳어진 지금 이 사건은 더 이상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숙행은 정말 속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모든 위험을 알고도 끝까지 선택한 당사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